1937년 4월 29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방. 한 남자가 레몬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레몬티를 마시기 전 알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알약 안에 들어있던 것은 시아나수소, 산성과 만나면 아주 강한 독성을 띠게 되는 독극물입니다. 그는 화학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1, 합성 고무를 개발하고 나일론을 발명하며 촉망받던 과학자였던 한 남자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미국의 천재 화학자 월러스 흉 캐로더스입니다. 현재 나일론은 스타킹 외에도 칫솔, 의류, 낙하산, 밧줄, 낚싯줄 등 생활 전반에 쓰이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일론은 사실 듀폰사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합성 섬유의 상품명이죠. 이제는 섬유를 만드는 폴리아미드계 합성 고분자를 뜻하는 일반 용어입니다. 나일론이 처음 개발될 당시 나일론은 텔레비전이나 녹음기와 같은 초대박 발명품들과 함께 인류의 삶을 바꿀 미래 기술로 주목받았었는데요. 심지어 아폴로 미션으로 인류가 달에 꽂은 깃발도 나일론으로 만들어졌었죠. 이 나일론 스타킹이 처음 판매되던 날 뉴욕 백화점의 줄은 끝없이 이어졌을 정도였다 합니다. 첫날 판매량만 최소 80만 켤레. 나일론을 출시한 듀폰사는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렇게 듀폰사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다준 나일론을 개발한 천재 화학자 캐로더스는 처음부터 과학자가 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학에 입학해서 배운 것도 회계학과 행정학 등 문과적인 직업을 갖기 딱 좋은 전공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화학을 가르치던 교수를 만나 수업을 돕기 시작하면서 화학자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풍덩 뒤늦게 적성을 찾은 캐로더스, 그는 화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1924년 일리노이 대학에서 유기화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물리학과 수학에도 능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일리노이와 하버드 대학에서 유기화학을 가르치게 됐고 이때 본인의 연구도 시작합니다. 이때 캐로더스의 연구는 높은 분자량의 중합체와 그 구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캐로더스는 순수 화학 연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섬유, 고무와 같은 고분자 물질의 구조나 특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마침 당시 미국 최고의 화학회사였던 듀폰 역시 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값싼 저분자 물질로 값비싼 고분자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연금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초과학 없이는 응용연구 개발도 있을 수 없는 법. 듀폰은 순수 화학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듀폰은 대학의 화학과 연구자들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버드 대학에서 중합체 연구를 하고 있던 캐로더스를 발견하게 되고 그에게 영입을 제안하죠. 캐로더스는 망설였습니다. 회사 생활은 힘들 거야. 그리고 학계에서 소중한 연구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 회사라니. 캐로더스는 저는 신경성 질환이 있어서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듀폰사는 가진 게 많았죠. 캐로더스를 설득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직함은 듀폰사 중앙연구소 기초연구부장, 거기에다가 박사학위급 연구원 제공, 하고 싶은 연구의 장비와 예산 보장, 결정타로 연봉 2배 인상. 듀폰이 제시한 연봉은 당시 돈으로 6,000불, 현재 물가로 환산해도 최소 억대 연봉이 나오는 셈인데요. 심지어 당시는 최악의 경제 위기였던 대공황 시기였죠.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 캐로더스는 바로 응답하며 1928년 듀폰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의 새로운 실험실 이름을 퓨리티홀, 순수한 홀이라 짓죠. 순수한 학문의 길을 걷겠다는 의미, 그리고 화학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단어 퓨리티를 담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캐로더스는 폴리머의 구조와 합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유롭게 기초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1년 뒤 캐로더스의 상사가 바뀌었죠. 새로운 책임자 엘머 볼턴은 캐로더스에게 합성 고무를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자동차 타이어 전선과 같이 고무가 필요한 곳은 넘쳐나는데 천연 고무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니 합성 고무를 만들려는 연구가 활발했었고 캐로더스도 이 일을 맡은 것이죠. 캐로더스는 묵묵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이 좋게도 최초로 상업용 생산에 성공한 합성 고무를 개발하게 됩니다. 지금은 네오프렌이라 부르는 합성 고무죠. 합성 고무 개발에 성공한 에이스 팀에게는 계속해서 새로운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합성 섬유 개발에 도전하게 되죠. 연구실에서의 캐로더스 수많은 종류의 고분자 용액을 끓였다가 식혔다가 이것저것 섞어보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특이한 물질을 발견해내게 되는데 보통은 질기고 딱딱하다가 열을 가하면 찐득찐득한 용액처럼 변하는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험실 동료였던 줄리안 힐은 이 끈적이는 용액을 막대로 젓다가 실처럼 쭉 뽑아내는 장난을 치기도 했죠. 그 모습은 마치 설탕을 녹인 달고나가 쭉 늘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낸 마법의 섬유 파이버 66, 바로 나일론입니다. 새로우면서도 매우 유용한 합성 고무와 합성 섬유를 발견한 캐로더스는 산업 분야 유기화학자 중 최초로 국립과학 아카데미에 이름을 올렸고 미국 화학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캐로더스의 삶은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화학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 별로 따로 얘기할 것이 없다 적혀 있었고 룸메이트들이 놀러 나갈 때에도 그는 홀로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시계줄에 독극물을 넣어 다닐 정도로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끼는 여동생 이소벨이 폐렴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자 캐로더스는 크게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그는 여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3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비록 그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업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캐로더스 덕분에 우리는 돼지털이 아닌 나일론모로 만든 칫솔을 쓸 수 있고 누에가 실을 뽑길 기다리지 않아도 비단 같은 옷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분자를 연구하는 화학자들의 위상과 몸값도 캐로더스 이후에 크게 올라갔죠. 미국에서는 캐로더스를 화학의 아버지로 기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팠던 중에도 연구에 전념했던 그의 삶에 존경과 감사함을 보내며 이번 과학자 열전 디운의 천재 화학자 캐로더스 편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였습니다.